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휴일이라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고 말고 하는 것은 온전히 스스로 결정. 제가 요 부산에 있는 댓글을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이게 의미 없다. 지금 부동산 시장 투자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뭐 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고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당연히 지금 물 한 바가지 붓는 시기가 아니지. 누가 지금 부동산 하락기라고 얘기합니까? 언론에서는 하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제가 주로 하는 내용은 영상 앞부분에 다루는 내용은 언론에서 떠들어 제끼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현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올랐고 어느 정도 회복했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비슷합니다. 단순히 이 고가의 아파트, 이 저가의 아파트 이 두 개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알면 되는 것이고 뭐 특정 지역이 갑자기 인기가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치솟고 어느 지역은 빠지고 그런 현상 없다고 이거 수차례 말씀드리죠. 양극화 속의 답은 무엇이며 제가 부산 지역에 이 영상 올리면 조회수 5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제가 조회수 3000, 4000, 5000 나오던 시절에는 특별 브리핑 한 일주일에 한두 편씩 막 만들어서 공급했습니다. 근데 특별 브리핑 이런 거 한 개 만들려면 남들이 안 하던 자료를 분석하려면 막 5시간, 10시간 분석해가지고 올리는데 조회수 1000, 2000 나와요. 저의 10시간을 갈아 넣어서 꼭 필요한 자료라면 만들겠지만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다. 지금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언론에서 의미 있는 양 부추기는 것에 대한 반박 정도. 반박 정도. 진위 여부는 알고 그 다음에 투자하면 되지. 언론에서 이게 특정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거기에 크게 휩쓸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양극화 속에 분수에 맞게 큰 대출 안 내고 무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23년 1월 기점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값은 많이 반등한 것은 20% 반등. 아니면 23년 1월 달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가격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평균 내보면 아파트 값은 한 10% 정도 반등. 네. 그 이전에 30% 하락. 뭐 대구는 지금 여전히 평균 매매 가격은 한 30% 정도 하락인 느낌일 거예요. 이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 투미에서요 통계 정보라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면 회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률을 보시면은 대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건 아니에요. 384개 단지를 분석해 보니까 좀 대단지에 좀 큰 아파트들이거든요. 평균적인 회복률 74%, 고점 대비 26% 정도 하락했다는 말이죠. 제가 대구가 평균적 3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격이 낮은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락률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하락했나 보면 세종시. 그래서 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세종시,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평 기준 아니고 소형 평형 기준으로 같이 놓고 봤을 때 세종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 장래에 뭐 퇴직을 하시든지 뭘 한다든지 했을 때 굳이 대구가 아니더라도 세종시에 가서 사는 것도 이 수도권 뭐 병원이나 이렇게 인접하다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 향후의 장래성 뭐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냐를 봤을 때 뭐 세종시 대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도 세종시도 한 번씩 언급드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3배 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이거 한창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을 때 2만 불이 막 깨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7만 불인가 그렇죠. 3배 넘게 올랐어요. 이더리움 1000불이 막 무너지고 이런 시절에도 23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거의 한 3,8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때 당시 12,000 정도였어요. 지금 거의 18,000에 근접해 가고 있죠. 금값은 한 30% 정도 올랐고 금운동 이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30% 이상. 아파트가 제일 못 오르더라. 그러면 얘가 덜 올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아파트 값이 또 많이 급격히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건축, 재개발 다 황이 됩니다. 다 물 건너가 버립니다. 네, 개인들이 그 주식시장인 건 뭐고 마찬가지로 아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 아파트값 마냥 그 한국의 자산 가치가 이런가 봅니다. 원화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왕창 몰렸다가 물려버린 그런 시장에서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예를 들어서 전세 거래 막 서울에 고가 전세 나오고 막 신고가 전세 나오고 대박이다라고 연일 떠들어대지만 은행 대출은 6조나 뚝 떨어졌답니다. 물론 이것이 어, 음, 그거죠. 일부 인터넷 은행으로 이동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서울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서울에 2년 전에 전세 4월의 전세 총액이 여러분 파란색이나요. 그때보다 1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1조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결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 6월 1일자 제가 예전에 자료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뭐 건건이 비싼 거래가 나오곤 하지만 전체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신생아 특례 대단하다고 연일 빨아듭니다. 9억 이하 아파트 귀한 몸. 근데 막 9억 넘어가는 거래, 한 9억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좀 질러대죠.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이게 맞죠. 그 대출 한 대에 맞게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을 건데 9억으로 뭐 허위 거래를 하고 1억을 뒷돈으로 챙겨주고 그래 이렇게 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래들도 있다고 하고 뭐 신생아 특례 대단하다라고 러시한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지만 그 총액을 보니까 집 사는데 얼마 쓰도 안 하더라. 32조 돈 풀어갖고 집 사라고 했더니만 1.6조 거의 1월 달부터 2, 3, 4 3개월 동안 1.6조 이걸 대출받아가 집 사는 사람 많이 없다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은 이런 말도 있지만 의미 없다 말하는 부분 주로 앞부분에 다루는 부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그 실체는 똑바로 알자. 자, 쿠팡 알리 저는 요것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였는데요. 매도 물량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줄어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 있을 만큼의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죠. 추세적으로 줄어들고요.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월세 물량도 한동안은 증가 추세였던 것이 지금 조금 감소하는데요. 월세 물량이 제일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 이게 반환 대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반환 대출 해놓고 일부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런 건수들도 있거든요. 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아파트 거래량 81건 많지 않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요. 주간 거래량 기준 이렇게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30건, 81건, 제가 주간 480건 기준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번 주 휴일이 하루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래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죠. 주간 기준으로 한 430건, 40건, 450건 주간 기준으로 나오면요. 이거 4주 하면은 1800건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2200건, 2200, 300 막 이렇게 바라보던 것이 1800건. 저 SDJ님 제 영상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는 분 자기 주장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를 비방하거나 이러지는 마라. 저도 제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논박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뭐 나중에 뭐 7월 8월 넘어가면 과거처럼 이때처럼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터져주면서 과거 2017년도 무렵처럼 막 3,000건 4,000건 터져주면서 이런 시장이 한번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예상했던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만 예측은 해보는 거죠. 자, 실거래 가격 쭉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좀 거래되고 이런 현상들. 신생아 특례 9억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9억짜리 대출이 아니죠.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 사서 내 돈 5억 대출 5억 이거 15억 가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5억에서 수익이 5억 나면 수익률 100%거든요. 이 정도 하면 할만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돈이 무진장 투입돼야 되는데 아까 전세 시장의 규모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위축되고 있고 DSR 스트레스 DSR 이거 도입되면은 주택시장에 도입되는 돈 또 조금 쪼그라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돈을 무진장 쏟아 붓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실거래 가격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대구 81건 금액 순으로 한번 보면 비싼 아파트들 빌리브 헤리티지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 그 대구만큼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28%막 이렇게 빠지는 거는 잘 없죠. 20% 서울에도 근데 30억, 40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전고점입니다. 90%, 한 95%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요. 10억대로 내려오면 서울도 하락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대구는 한 28%, 막 30% 이런 것도 여전히 많이 나온다. 그 가운데 인접한 곳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든지 했으면은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막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거래 인근에 뭐 분양 인접한 곳들 거래 나오면 범사만삼이 그렇게 떴잖아요. 범사만삼이 그 대규모 뭐 재건축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걸 앞두고 있었을 때 과거에 이렇게 뜨기 직전에 한번 바람 한번 쓱 불어도 난리 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미풍에 그치죠.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 거대한 돌풍,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풍. 비싼 아파트? 아, 그래, 그렇지. 어차피 양극하니까 너희하고 내하고 갈 길이 달라. 이런 느낌입니다. 남산 롯데 7억 3천. 조금 더 비싼 거래가 나오곤 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였던가요? 이 편한 세상 범어, 이 편한 세상 범어 그런 것들도 한 것이 비싸게 나오곤 하지만 그냥 뭐 그 집이 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거나 그 집이 뭐 특별히 좋은갑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다시 상승 모드로 올라탔네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죠.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이 원도심의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그곳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어느 도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집들이 이렇습니까? 예. 괜찮거든요. 집도 좋거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39평형 5억 4천. 집 좋아요. 집 좋아요. 월성 3정 5억 4천. 6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5억 4천. 층수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고요. 대봉동 좋아요. 대봉동 좋아요. 더샵 리비테르 1차, 2차 세대수도 제법 됩니다. 인근에도 계속 뭐 신청 강변으로 해서 계속 개발됩니다. 월성 월드 메리디안 이것도 학군 관련해가지고 뭐 대봉동 뭐 다 괜찮습니다. 이 학군에 대한 의미가 조금 퇴색해 나가는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중학교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라더라? 1학년이 50명? 1학년이 한 50명, 전교생이 한 150명. 대구 시내에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한 반에 50명씩 10개 반, 중학교 생각하면 그런 게 보통 기본이었잖아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군의 의미는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뭐 중학생인 아이들과 10년 후에 중학생인 아이들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이는 곳에는 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엄청나게 범사만삼만 해도 아파트 만 세대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범사만삼에서 이제 영역이 더 확장되어서 범어 네거리까지 다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학생 수가 무진장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다 같이 뜰 수 있겠죠. 다 같이 뜰 수 있겠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옹기종기 많이 경쟁하는 것보다 충분히 나은 대안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학군 관련된 말씀도 조금 드렸는데 또 그 정시해서 뭐 최저 등급 맞추는 것 수시로 한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튜브에 제가 그 이후로도 이 교육 관련된 많은 영상을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각자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학군지에 대한 쏠림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괜찮은 거 무진장 많더라.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연경동화 IC 3억 2천. 이거 무슨 일입니까? 3억 2천. 이 호가 6억인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2년 차가 지났을 때, 갓 지났을 때 연경 이런 아파트들 호가 막 5억 5천부터 6억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사실 다 똑같아요. 저 지역이 그러면 가격이 싸게 거래됐다고 해서 저평가냐?
딱히 뭐 시장이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운때가 맞아가지고 뭐 지산 법물, 뭐 시지, 뭐 성서 이렇게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내년에 뭐 지방 광역시들 뭐 지정하는 곳이 있으면은 웃자다가 하나 좀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죠. 굳이 욕심내서 들어갔다가 한번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제가 대구에 노후도시, 노후 30년 차 아파트 이상 되는 거,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중 22%? 네, 이 정도. 그 숫자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무진장 많거든요. 아파트 거의 한 70만 개 가까이, 내년 되면 거의 아파트 한 70만 개 가까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22%면 또 비중도 더 높아집니다. 갑자기 많이 지었기 때문에. 10몇만 채, 20%라고 잡아도 한 15만 채, 30년 이상 된 아파트 15만 채. 이 중에 얻어 걸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로또 5천 원 꽉 맞아도 그뿐입니다. 자, 굳이 몸테크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 딱히 뭐 저평가되어서 내가 옥석을 가려가지고 내가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환상, 정보가 너무 잘 퍼져 있어요. 자, 뒷부분, 오늘 앞부분 말이 많아서 뒷부분은 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줄일게요. 대구도 이 전체 평균 전세 가격. 근데 거래량하고 곱하면 되거든요. 이 거래량하고 곱하면 되는데, 딱히 전세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